다음은 그림 과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림 과외를 하게 된 이유는 요 4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잦은 외주 펑크로 인한 스트레스. 두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구독자님들의 작업물 피드백 경험 축적. 세 번째, 페어 준비 기간 동안 외주 작업 진행이 어려움. 네 번째, 간간히 해오던 1대1 그림 과외가 매우 잘 맞았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표지 외주를 하는 기간에도 지인분들께 1대1로 그림 과외를 조금씩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가르치는 일이 너무 재밌고 잘 맞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뿌듯함도 크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페어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주를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요. 외주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개인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외주를 하지 않고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결론이 수업을 하자. 그림 과외를 해서 좋은 점. 첫 번째는 선생님, 강사라는 신분이 생겼다. 결론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증대하였다. 라는 것인데, 뭔가 그 전까지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였다면 이번에는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신분이 하나 더 생기면서 되게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꽤 괜찮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많이 채워지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수강생분들과 유대감 형성 가능.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설명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명 중간중간에 요즘 그림 그리시는 거 어떠신지 그런 것들 여쭤보기도 하고, 요즘에 관심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 여쭤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집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자료 볼 때도 막 이거 나중에 어떤 분한테 설명드릴 때 써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장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로 시간을 더 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저한테도 좋은 일이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게 결국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동안 해본 수익 활동 중 비교적 가장 안정적임. 이거는 어쨌든 수입 예측이 가능해요, 수업은.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좋았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예측 불가능한 일만 하다가 예측이 가능한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줄더라고요. 안 좋은 점, 수업 홍보 및 수강생 관리 모두 스스로 해야 함. 이거는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학원을 끼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사장님이고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케팅 담당이고 제가 홍보팀이고, 그래서 이건 솔직히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크죠. 수강생이 없으면 수입도 없어집니다. 수입이 예측이 되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결국 이것도 수강생이 빠지면 뭐 아무것도 안 남겠죠. 다음은 일러스트 페어입니다. 일러스트 페어에는 왜 참가하고 싶었냐 하면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한 번쯤은 꼭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보고 싶었음입니다. 그리고 상업작, 팬아트 등이 아닌 개인작으로도 수요가 있을지 궁금했고, 그리고 그것을 시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전 좀 컸습니다. 그동안 계정을 키워오고 SNS에서 반응을 얻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만들어낸 캐릭터들에 대한 반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창작으로 관심을 많이 받아온 편이기 때문에 과연 그냥 내가 그린 그림들도 사람들이 좋아해줄까? 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사실은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페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해보고 싶은 마음, 이거는 그냥 유튜브 구독자님들 정말 실제로 보고 싶었고, 유튜브 아니어도 트위터, 인스타 등을 통해서 제 그림 봐주시는 분들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일러스트 페어를 하면서 좋았던 점, 첫 번째는 작가로서의 자아를 확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팬분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근데 진짜 크더라고요. 진짜 면대면으로 내 눈앞에서 그림 너무 예뻐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솔직히 작가한테는 진짜 정말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판매량과 구매자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그림이 인기가 많은지, 어떤 품목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바로 파악할 수 있음. 이것도 오프라인 페어를 해서 얻을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결국 돈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렸는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걸 가장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나름 버킷리스트였는데 목표 달성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작품 속 인물이 아닌 내가 만든 캐릭터를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작가로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좀 안 좋은 점 첫 번째,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나 높습니다.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특히 저는 첫 참가여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딱 한 번밖에 참여를 안 해봤는데 와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팬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나마 저는 감사하게도 그동안 이래저래 여기저기 저 그림 팝니다, 저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해서 제 기준으로는 팬층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살짝 믿고 참가한 것도 있는데, 뭔가 일러스트 페어 참가 목적이 돈을 벌겠다이면은 그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첫 참가인 경우에는 작업해야 하는 일러스트의 양이 너무나 많음. 그동안 저는 상업작을 계속했기 때문에 개인작이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러스트 페어 나가서 물건 팔려면 내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어 참가하기 1년 전부터 외주를 싹 다 빼고 개인작만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의 이유로 다른 수익 활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1년 동안 외주를 아예 중단했기 때문에 외주로 인한 수익은 하나도 없었고, 대신에 그 기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을 했는데, 수업도 많이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개인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이 당시에 150만 원씩 벌면서 계속 페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금 또 너무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인터넷 어쩌고 다 내면 100만 원이 나갔는데 제가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너무 생활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금은 아예 생각도 못했고, 내 수입에서 필수 지출 비용 다 빼면 50만 원밖에 안 남는데 그 50만 원 안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사 마셔야 되고 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었죠. 다음으로 페어 참가하실 때 유의사항. 첫 참가라면 판매 품목 발주를 다소 소극적으로 하십시오. 재고 지옥이 될 수도. 제가 지금 포스터 껴안고 가라앉게 생겼거든요. 아, 그리고 인사 기계가 될 것, 이거는 이제 페어 현장 가셔서 해야 할 일인데요. 진짜 저는 3일 내내 그냥 서서 계속 인사했거든요. 그러면 아예 저를 모르시는 분들, 그냥 페어 놀러 오신 분들도 제가 인사를 하면 한 번쯤은 제 부스를 돌아봐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걸 돌아봐 주신다고 해서 그게 바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한 번이라도 사람들한테 눈길을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인사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미리미리 키워놓을 것, 진짜 중요합니다. 페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기, 이런 거는 뭐 미리 해보면 당연히 좋은 거죠. 현장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은 비용과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난 24년 11월에 참가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들어간 비용과 그에 따른 수익 내역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돈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고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남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해서 혹시나 페어 참가하시려는 분들께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하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내용도 넣었습니다.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페어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을 엑셀에 싹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부스비부터 발주비, 그 외 페어 참가를 위한 모든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다 더했을 때 저는 총 247만 4,585원이 들었더라고요. 거의 250만 원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 페어에서 3일 동안 얼마나 벌었냐 하면 요만큼 벌었습니다. 첫째 날 235만 3천원, 둘째 날 243만 3천원, 셋째 날 124만 7천원. 이게 차례대로 금, 토, 일이거든요. 확실히 토요일이 매출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3일의 총 매출을 다 더하면 603만 3천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 딱 수치만 보면 와 3일 동안 600만 원 벌었다고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순수익을 사실 계산해보면 준비 비용을 빼야 되니까
355만 8,145원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 또 제가 50만 원은 제 친구한테 줬거든요. 왜냐하면은 3일 동안 같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순수하게 떨어진 수익은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굉장히 큰 돈이죠.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돈 벌겠어요. 하지만 뭔가 좀 철저하게 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많은 돈을 번 건 아니다. 대신에 페어는 뭔가 수입적인 측면보다도 실제로 구독자님들 만나고 팬분들 만나고 그리고 이 페어라는 것 자체를 참가하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런 것들 통해서 얻은 게 좀 많아가지고 저는 참가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안 해야겠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고마운 녀석이죠. 그래서 유튜브는 왜 하게 됐나요?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사실 유튜브 그림 채널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 영상 올리다가 중간에 그림 관심 가지게 돼서 그림 좀 그리다가 그러다 보니 그림 영상도 좀 올리고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 있었고 그런 케이스라 가지고 그림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유튜브의 장점. 내가 운영 중인 SNS 중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홍보 효과가 가장 크죠. 그리고 제가 매주 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구독자님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매주 제가 그리는 그림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이 바로 반응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림 아니어도 막 일상 얘기, 온갖 얘기 막 다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냥 매주 친구들 만나서 미친듯이 떠드는 느낌? 저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좀 안 좋은 점이라 함은 영상 제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림을 주제로 유튜브를 운영할 경우 애초에 그림이라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의 수가 다른 컨텐츠에 비해 많지 않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리고 조회수를 많이 늘리고 싶은 분들께는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기대를 좀 접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저도 유튜브 지금 거의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세월로 쌓아온 조회수와 구독자 수예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하면은 막 시작부터 나도 구독자 막 10만, 20만, 몇십만 이렇게 되고 조회수도 막 몇만 회씩 나오고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엄청나게 대중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악플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유튜버 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저는 이런 거 보이면 그냥 다 삭제합니다. 그리고 노력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항상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게 이제 영상 제작을 위해서 쓴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잘 만들었다 해도 꼭 조회수가 좋게 나오거나 구독자 수가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초반에 시작을 했다가 조금 금방 지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처음에는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아무도 관심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없단 말이죠. 보상이 없죠. 그래서 지속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수, 조회수, 좋아요 수 등 수치에 좀 집착하게 됩니다. 유튜버 분들 다 이러시지 않을까? 그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구독자 수가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기분 안 좋고 조회수 많이 나오면 좋고 조회수 안 나오면 아쉽고 뭐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정말 많이 벌지 못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 경우인데요. 유튜브라는 게 진짜 편차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하고 많이 못 버는 사람하고 저는 후자인데 짜잔! 이게 바로 지난 3월 한 달 제 채널 수익입니다. 38.35달러. 이게 한 5만원 되나요? 네, 한 달에 5만원 정도 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100달러가 넘지 않으면 정산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매달 정산은 못 받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유튜브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제 채널이 이렇게 좀 돈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구독자 수 대비. 왜냐하면 제가 컨텐츠를 많이 안 올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막 구독자 수 10만이면 얼마 번다, 20만이면 얼마 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돈은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통해서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지금 확인하셨겠죠? 유튜브 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 꾸준히 하기. 네,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근데 진짜 성실함이 성공하는 곳입니다. 숫자나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근데 잘 안 됨. 네,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써봤어요. 그리고 너무 각 잡고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기.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장비도 이거 하고 막 마이크 좋은 거 사고 카메라 좋은 거 사고 그 다음에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유튜브는 그냥 시작해야 돼요. 저도 진짜 그냥 시작했거든요. 카메라도 진짜 화질 너무 안 좋은 그런 카메라 들고 막 그때 일상 영상 찍고 이랬는데 너무 각 잡고 준비해서 오히려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고 저축을 생활화할 것. 두 번째, 일과 쉼의 경계를 잘 구분할 것. 세 번째, 체력,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 네 번째, 프로로서 일할 때는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다섯 번째, 멘탈 수련. 여섯 번째,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벌 수 있을 때 가능한 많이 벌어놔야 돼요. 언제든지 갑자기 돈을 못 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벌어놨던 거를 조금씩 빼가서 써야 되니까 저축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경험해봤던 것들로 이렇게 영상 내용을 구성해봤는데 혹시나 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꼭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또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